오늘은 우리가 사설시조를 할 텐데 평시조처럼 선생님이 간략한 설명만 조금 하고 갈게. 이 사설시조라는 말의 사설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 많다는 뜻이야. 말이 많다, 말이 길다 이런 뜻이야. 너희들이 봐도 그렇잖아, 그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평시조보다는 훨씬 더 한 작품 한 작품이 길지. 특히나 중장이 많이 길어져 있지, 그지? 왜 그렇겠어?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론은 중간이잖아, 그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제일 많이 담기는 곳은 본론일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양반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평시조는 주된 작자층이 양반이었단 말이지. 양반. 그치? 양반이었는데 요게 사설시조로 가면서 보통 이제 조선 후기 정도라고 하거든. 조선 후기의 모습을 우리가 한국사 배웠을 때 조금 들었잖아, 그치? 신분제가 좀 문란해진다, 그치? 조선 초기에 양반의 수가 인구 비율로 따지면 10%에서 15%밖에 안 되거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임난을 겪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겪고 나면은 70%에서 80%까지 올라가. 양반이라는 신분의 인구가. 몰락한 양반들은 매직하고 관직도 사고 팔고. 우리 그 양반전 같은 데서 본 적 있지? 그치? 돈 많은 부자가 양반 관직을 대신 빚 갚아주고 사고 막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양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이제 평민들도 성장한 상공인계층들도 양반들의 문화를 좀 즐기고자 한단 말이야. 그렇게 시작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시조인 거지, 시조. 사설시조라는 거 주로 평민층 중에서도 아주 두드러지는 작자층이 여성층이에요. 여성층의 참여가 활발하다. 우리 저번 시간에 평시조 할 때 여성이 쓴 경우는 기녀들밖에 못 봤지, 그치? 물론 기녀들 말고 이 양반가의 교육을 좀 받은 여성들은 쓰기는 쓰는데 평민층도 이제 여성층의 참여가 시작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야. 사설시조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게 됐는데 주된 작자층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평시조를 다루었던 양반의 사상, 양반들 이 작자들의 사상이 시조의 내용으로 많이 담겼잖아, 그치? 뭐 유교적 가치라든가 자연 친화 사상이라든가, 그치?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그 한가로운 삶이나, 그치? 그런 것들이 주로 담겼다면 이제 작자층이 바뀌었으니 사설시조는 주된 작자층이 여기니까 이 작자층의 사상이나 생각을 담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라고. 사실 우리가 사설시조를 딱 대할 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기는지를 알고 가자는 거야. 됐나?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건 공통이야. 양반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거든. 노비도 사랑을 하고 상놈도 사랑을 한단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노동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노동하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담겨. 주로 여기에는 어떻게 써? 노동을 즐겁게 하자라는 내용도 있고, 노동을 하는 삶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 양반들한테 늘 이렇게 당하면서 핍박받으며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 좀 하고 싶겠어? 양반들이 이제 힘이 좀 없거든. 좀 애들이 좀 빌빌대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까기 시작하지. 그치?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들도 담긴다는 거야. 뭐 현실을 풍자하거나 양반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긴다는 거지. 할 수 있겠지 이제는. 옛날 같았으면 이런 얘기 하면 바로 끌려가서 멍석에 말려가지고 두들겨 맞았을 텐데 이제는 이런 거 좀 해도 양반이 힘이 없거든. 이제 좀 까불어도 된다는 거지. 됐나? 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담긴다고 보면 돼. 요걸 이제 쌤이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사설시조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담긴다. 그 다음에 평시조에서 사설시조가 되면서 형식적으로는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거.
요 두 가지 정도는 너희가 머릿속에 좀 담아두라. 작품을 해보자고. 똑같아. 얘도 일단 3장 구성이야. 여기가 이제 초장일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장이 되는 거고, 여기가 종장이 되는 거야. 초장부터 읽어볼게. 이미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이미 온다고 해서 나 이제 간다 라고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여기 자연스럽게 생각하자고. 나 이제 갈게 했더니 그걸 들은 화자가 그래 하면서 저녁밥을 평소보다 일찍 지어 먹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시적 화자는 여성이다. 맞지? 남자들이 밥을 짓진 않거든, 그 시대는. 여성들이 밥을 짓는다 말이야. 지금 이 시대는 뭐 아빠가 밥하고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여성들이 밥을 지었다.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님이 온다 한 걸 보니까 시적 화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밑에 조금 읽어보면 그렇네 분명 나오거든. 됐지? 요 두 가지 정도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대. 중문 나서서 대문 나가. 중문 대문. 얘네들은 지금 가난한 집이 아닌 거야. 왜? 대문이 있어. 대문이 있고 거기 안에 또 담벼락이 있고 또 문이 있다는 거야. 이게 중문이거든. 너네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 벗고 다시 문이 하나 있잖아. 그게 중문이란 말이지. 중문을 나서서 대문으로 가서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올라앉는 거야. 문지방. 지금은 우리가 뭐 문지방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문지방이 되게 높았거든. 발목 높이 이상으로 막 올라온다고 문지방이. 그 위에 이제 앉은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장면화를 해야 돼. 똑같아. 시는 운문은 현대시든 고전시든 장면화는 필수야. 이게 잘 되어야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연습하다 보면 이건 돼. 그냥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 보면서 머릿속에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치? 앉아있는 여성화자 떠올려보고 이수로 가액하고 이런 한자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풀기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웬만하면 풀어줘. 너희들이 좀 보기 힘든 그런 단어들은 좀 풀어주잖아. 그지? 손수 정도는 알잖아. 그지? 근데 가액을 뭔지 모르겠어. 그지? 이게 손으로 써 이런 뜻이거든. 써 이자야. 써 이. 손으로써 가액한다는 얘기는 이마를 짚고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문지방 위에 올라앉아서 뭘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뭘 하겠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손을 이마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저 멀리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이수로 가액하는 거야. 그치? 오는가 가는가 누가? 이미.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은 그 건너편에 있는 산 아래로 항상 다닐 수밖에 없겠지. 그치? 거머히뜰 서있거늘. 거머히뜰 이런 것도 풀이를 보통 해준다. 거무스름하고 희끄무레한 것. 형체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흐릿한 어떠한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서있대. 그게 서있대. 저야 이미로다. 아, 저것이 바로 내가 기다리던 이미로구나. 자세히 안 보였는데, 그지? 뭔가 희끄무레하고 거무스레한 게 보여서 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기다리던 이미 저기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지? 왠지 조금 불길하지. 자세히 확인을 못 했는데, 그지? 그때부터 어떻게 버선을 벗어서 품에 들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곰비, 임비, 임비, 곰비. 요거 우리 어디서 봤는데 동동할 때 서사에서 나왔다. 그지? 맞지? 그러니까 곰비, 임비, 앞뒤, 곰비 그러면은 앞뒤, 뒤, 앞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뒤, 앞, 앞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지. 지금 님이 온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봤더니 뭔가 있어. 저게 님이로구나 하면서 설레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지. 뛰쳐나갔어. 천방지방, 지방, 천방. 이것도 마찬가지.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진대, 마른데. 진대는 우리가 정읍사에서 봤어. 진대, 드대 올세라 할 때 봤잖아.
그치? 행상 갔던 남편이 돌아오다가 전대 드딜까봐 두렵다. 기억나지? 진 곳, 위험한 곳. 여기서는 이제 마른 곳의 대조적인 의미니까 젖은 곳. 그치? 이 젖은 곳이 있기 때문에 버선도 벗고 신발도 벗은 거거든. 그치? 앞에 냇물 같은 게 있나 봐. 그치? 그러니까 신발 벗고 양말 벗은 거야. 근데 이걸 가리지 않고 월엉충창 이런 거 뭐냐면 허둥지둥, 뭐 우당탕탕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의성어들, 의태어들 우당탕탕, 허둥지둥 이런 의미라고 지금 막 이렇게 허둥지둥 뛰어가는 장면 떠올리면 되겠지. 반가워서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려 하고 곁눈으로 흘낏 보니 이제 확인했어. 희끄무레하고 거무스름했던 그 거머히뜰 서 있는 게 뭔지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거야. 뭐다? 상년. 상년은 작년이야. 지난해 7월 40날, 음력 7월 3일날 껍질을 벗겨놨던 뭐다? 주출이 3대 삼나무 줄기였다. 저 건너편 산 아래 있던 게 그냥 이 나무였던 거야. 삼나무 줄기. 마치 사람 키 정도 되는 껍데기 벗겨가지고 뭐 그 껍데기로 뭐 또 쓰거든. 뭐 이거 만드는 데 쓰고 하거든. 말려가지고. 이 껍질 벗긴 나무 줄기였던 거야. 나무가 이게 서 있었던 거야. 굉장히 실망스럽겠지. 그치? 살뜨리도라는 말은 잘도 이러죠. 잘도. 뭐 때로는 얄밉게도 이렇게 해석하고. 요 어휘 정도는 기억을 해놔. 알겠지? 살뜰히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놔라. 살뜰히. 자주 나오니까 자주. 되게 자주 나와. 잘도 얄밉게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는 시절이 굉장히 많거든. 특히 사설 시조에. 뭐 어떻게 막 해가지고 딱 했더니 속았어. 됐나? 혹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뭘 당했어. 이랬을 때 그 대상을 향해서 살뜰히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얄밉다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쓴다. 뒤에 가다 보면 계속 나와. 잘도 얄밉게도 날 속였구나. 지가 속은 거지. 뭐 삼나무 줄기가 날 속인 게 아니잖아. 내가 속은 거지. 그지? 모쳐라 무슨 뜻이라고? 모쳐라 마침 이런 뜻이야. 마침. 그러니까 쌤 어조를 좀 느껴봐. 아 마침 이런 어조야. 마침. 막 반가운 마음에 마침 이게 아니라. 이해되나? 마침 네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그래도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이런 의미. 이런 어조라고. 지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안도하는 어조라고. 밤이기에 망정이지. 아까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기다렸으니까 해줬겠지, 그지? 행여 낮이었다면, 날 밝은 낮이었다면 남 웃길 뻔했구나.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 그렇지? 저 옆집에 갑순이 갑돌이 기다리느라고 맨날 못 빠지는데 날 갑자기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막 냇물 건너서 뛰어가는 거야. 옆에 사람은 이제 보는 거지 그걸. 낮이었으면. 야 갑돌이 왔나 보다. 갑순이 신났네 이랬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나무 줄기 껴안고 있어. 그러면은 웃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거야. 밤이라서. 근데 정말 다행일까? 이 갑순이 입장에서는. 갑순이 입장에서는 이게 다행스러운 일일까? 아니잖아. 갑순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하는 일이잖아. 실망스러운 일이잖아. 절망스럽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님이 왔다고 생각하고 반가운 마음에 뛰어갔는데 나무 줄기야. 그치? 요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들 웃길 뻔했구나. 요 마지막 정장은 이 갑순이, 쌤이 이제 편의상 갑순이라고 부른대. 이 긍정적인 사고가 반영된 거야. 이 불행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걸 조금이나마 이겨내 보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한 거라. 됐지? 두 번째 가볼게. 개를 11문이나 기르되, 요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야, 혹시. 실력 있는 경우가 있거든. 개를 11문이란 말은 10마리 남짓 이런 뜻이야.
10마리가 넘어. 10마리 남짓이나 기르되, 많이나 기른다, 그지? 이런 거 보고도 우리가 아까 이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중문이 있다고? 그렇게 가난한 처지는 아니구나. 개를 10마리 넘게 기른다고? 그러면 밥 굶고 사는 정도는 아니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 정도가 돼야 시조를 좀 쓸 거 아니야. 그치?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밥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시조를 어떻게 쓰겠냐고. 그치? 개를 10마리 넘치 기르고도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경제적 상황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요 개같이 얄미우랴. 요 개같이 얄미우랴라는 건 지금 서리적 표현인 거지. 얄미운 존재가 없다라는 거지. 뭐가 제일 얄밉다고? 요 10마리 넘는 요 개가 제일 얄밉다고. 화자가 느끼기에 얘는 지금 제일 얄미운 존재인 거야. 왜 그러냐? 미운님 오면은, 요거는 미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면서 치띠락 나리띠락 반겨서 내닫고. 여기서 끊어준대. 장면화 해봐. 머릿속에 떠올려봐. 지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어. 그러면 10마리 남짓하는 개들이 어떻게 한다고? 꼬리를 막 흔들면서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막 점프 막 하고 막 반겨준단 말이지. 이해되지? 됐지? 고운님 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님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뒷발을 바둥바둥, 물오락 나으락, 뒷발을 막 바둥바둥 하면서 막 이렇게 물러났다가 다시 나왔다가 막 이렇게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왜 얄미운지 알겠지? 쉰밥이 그릇 난들. 밥이 쉬어서 보통 버리는데, 밥이 쉬면 우리 못 먹으니까 그 보통 개밥이나 뭐 이렇게 가축들한테 주거든. 그게 아무리 여러 그릇이 쉰밥이 나와도 너 먹일 줄이 있으랴 먹이겠다 안 먹이겠다? 안 먹이겠다는 거야. 왜? 얄미우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해석은 이 정도야.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숨어있는 의미를 좀 찾아봐야지. 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정말 개들이 10마리 넘는 개들이 똑똑해서 내가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인 걸 딱 알아보고 저 주인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반겨줘야지. 딱 누가 찾을 때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쫓아내야지. 이랬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그랬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럼 이거 누구 생각인 거야? 화자의 생각인 거지 그냥. 그지?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걔가 얄미운 이유는, 일단 걔가 얄미운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날 만나지 못하고 쫓아내서 날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얄미운 거거든. 그지? 위에 있는 이 여성 화자처럼 시적 화자, 여기 있는 시적 화자도 좋아하는 사람, 고운님,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적절하지. 근데 내가 사랑하는 이 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집에 키우는 개들이 이 임만 집에 오면 쫓아내서 나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이 개들을 화자가 모함하는 거야. 개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치? 개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억지를 부려서 모함을 하는 거지. 왜? 왜 그럴까? 사랑하는 이미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을 이겨내는 하나의 극복 방식인 거야. 이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을 리가 없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도 날 사랑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은 거야. 근데 안 오거든. 안 온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날 보러 몇 번이나 왔을 텐데 그때마다 이 개들이 쫓아내서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개를 모함한다고 지금. 개를. 이해되지? 이런 상황인 거야. 우린 요 시적 화자가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사실 이 시에서는 핵심인 거지. 그치? 사랑하는 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너무 애가 타는데, 그치? 그걸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은 거고, 걔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다.
됐지? 그 다음 걸로 가보자고.